힘들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대 마음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어요. 손 올려 닿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약하기도 하죠. 아무도 몰라줬겠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그대는 힘들 만큼 힘들었죠. 지금 울고 있나요? 무얼 그렇게 잡고 있나요? 흘려버려요. 그대의 가슴 가득 고인 눈물. 손 올려 닿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네, 오프닝 노래 왠지 마음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성서사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희망, 그 마지막 시간이죠. 희망 살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네, 여러분 요리 좋아하세요? 혹시 요리요? 요리 좋아하세요. 네. 요즘은 레시피만 잘 따라해도 제법 괜찮은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요리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레시피만 이렇게 따서도 맛있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누가 레시피처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소금 한 스푼 더 넣으라고, 혹은 이럴 때는 5분만 더 끓이라고, 중불에 5분만 끓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레시피를 알려주면
인생 사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서툴고 또 불안한 이 청춘의 시간은요, 무엇이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뭐 된장찌개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바나나를 넣어 본다든가,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에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마라 맛으로 해본다던가, 자신만의 인생의 레시피를 찾는 시간이 청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는요, 바로 그 청춘의 맛에 관한 겁니다. 한 끼의 따뜻한 밥과 또 서로를 향한 연대를 통해서 우리 청춘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희망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 생생한 레시피를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이자 글라렛 선교수도회 청년문간 이사장이신 이문수 신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왠지 요리도 음악처럼 잘할 것 같은 분이시죠. 가수 하림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맛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너무 맛있어요. 맛도 맛이긴 한데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양도 많고 야무지다로 표현하겠습니다. 많이 시켜고 이것저것 다 해도 5,000원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정신력, 열정. 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 완전하잖아요. 그걸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친구나 가족처럼 사람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돈보다는 사람이 꼭 있어야. 따뜻함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네, 영상을 보니까 김치찌개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갑자기 꼬르륵거리는 것 같아요. 신부님, 식당에서 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게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김치찌개를 고르셨어요? 사실 청년들에게 집밥을 해주고 싶었는데 당시에 저의 여건상 그 식당에서 이제 집밥을 메뉴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후배가 김치찌개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었고, 함께 이제 그 후배가 즐겨 찾는 김치찌개 집에 가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김치찌개가 좋겠다. 사실은 더 맛있는 음식, 뭐 고기가 많이 들어간 뭐 그런 화려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청년분들에게 제공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치찌개가 정말 집밥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거기에 좀 더 우리의 따뜻함을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림 씨도 네. 아까 약간 입맛을 다시시는 것 같았는데 배고파요. 김치찌개 좋아하시나요? 제가 집에 우리 아내가 주로 요리를 하는데 김치찌개만 제가 합니다. 그 제가 한 게 맛있다고. 비법이 있나요? 일단 얘기해도 돼요. 김치찌개 일단 김치를 조금 미리 볶아요. 태우듯이.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맛있고, 김치 약간 그게 맛이 타면서 좀 약간 나는 거 양념이. 그렇게 하고 고기 넣고 뭐 마늘 한 숟갈 딱 넣고 끝나요.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메뉴를 김치찌개로 딱 정하신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탁월한 선택이었다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계기가 돼서 또 청년밥상 문간 얘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청년들을 향한 관심도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신부님께서 만나신 청년들의 얘기가 다양하게 담겨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는 또 이 청년밥상 문간을 통해서 청년 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의 직원이 된 분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떠오르는 직원은 저희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몇 달 동안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셨는데 그 손님들을 다 맞이했던 일당백의 직원인데 그 두 직원들이 한 2년 정도 지나서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너무나 이렇게 성실하고 또 좋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제 면접도 보고 다 검토한 끝에 저희 직원이 됐었죠. 책을 보면은 신부님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신부님이 만난 청년들이 하는 주된 고민은 어떤 건가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제일 큰 고민은 취업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자리, 뭐 직업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취업이 된 다음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고 직장에서도 함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다면 그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어떻게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더라고요. 신부님께서는 이 청년 문간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을 살아내도록 돕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밥 한 끼의 온기와 연대가 절망하고 또 힘들고 지친 이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의 동력이 되는지 궁금해요. 저만 해도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걸로 푸는 편인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따뜻한 음식, 맛있는 음식은 그저 뭐 이렇게 배만 든든히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좀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밥을 준다는 거, 또 함께 그런 식사를 한다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이나 만족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밥은 그 밥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먼저 어떤 심각한 얘기 혹은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먼저 먹고 하면은 한결 그 효과가 좋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밥이 주는 힘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림 씨도 청년 팬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눠보거나 그분들이 하림 씨께 고민을 얘기할 때 우리 청년들이 요즘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건가요? 일단 제 주변에 음악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취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음악이라는 건 또 이게 뭔가 좋아서 하는 일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로 잘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도 되나? 과연 이게 직업이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20대 전부 30대까지 이거를 하지도 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인데 아까 취업이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취업이라고 얘기를 딱 떨어지면은 괜찮은데 그렇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젊은이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 전반에서 좀 뭔가 개인에 따라서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또 꿋꿋하게 살아내는 부분도 있어요. 좋아하는 일, 이렇게 큰 일이 있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네.
네, 이 청년들이 부디 어떤 취업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은데 그 힘든 상황들을 잘 견디고 멋진 어른들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림 씨께 노래 한 곡을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청년들은 사랑이 제일 고민이죠. 그래서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데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지네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고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신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믿으며 흘러가.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신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이렇게 마주칠 수 있을까? 그때도 알아볼 수 있을까? 라라라라라라 이대로 좋아 보여 이대로 흘러가 네가 알던 나는 이젠 나도 몰라 라라라 라라라 네, 시련의 상처도 결국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으로 치유되듯이 지금 힘겨운 청년들에게도 우리가 건네는 작은 위로와 사랑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림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신부님, 책을 보면요, 신부님이 청년들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신부님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청년이 있으신가요? 이 책에 나오는 청년은 아닌데 그 초창기 저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년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이었고 졸업하고서도 이제 잠깐 몇 달간 더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년인데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일하는 시간이 뭐 10시부터 3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시 5분쯤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분 더 한 것도 임금을 달라. 그래서 당황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분 단위로 뭐 일하다 보면 한 3시 10분에도 끝나고 그럼 10분 더 추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청년을 만난 다음부터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에게는 그 일한 시간에 대해서 초과분이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그 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야 요즘 청년들 깐깐하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몇 달 후에 이제 그만뒀죠.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사장님이 된 거예요. 원래는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이 됐습니다.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사장이 돼 보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지 복장이 터진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저희 식당에서 일할 때를 이렇게 돌아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절이 저희 식당에서 일할 때가 자기한테 좀 힘든 시기였대요. 정말 돌아보면 그때 이때가 자기한테 큰 위안이 되고 이정표가 된다. 이런 말 하면서 후원금을 들고 온 거예요. 예, 30만 원을. 근데 그 이후로도 한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서 뭐랄까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되게 위로가 됐었어요. 당시에는 만약에 이제 제가 그때 막 그 청년에게 얼굴을 붉히거나 막 그랬다면은 그런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청년들을 만나면서 배우거든요. 지금의 청년들에 대한 특징들이랄까.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청년기일 때와 다른 모습들을 접하면 당황할 때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렇구나라고 그렇게 배우고 이제 수용하는데 나중에 청년들이 그러한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런 이제 때들이 되면 더 크게 위로를 받는 거죠. 예, 이게 네. 횡설수설했지만
네, 이렇게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신부님의 메시지가 사실 책에 곳곳에 담겨 있는데 한 부분은 하림 씨가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접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혼자뿐인 그가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고마웠던지 남몰래 눈물 짓습니다. 많이 외로웠을 테고 앞으로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그의 소명과 분투에 응원을 보내며 저는 기도합니다. 꼭 수도자나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려움과 그 뿌리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넘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청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없으니 함께 걸어가자고.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지금 읽은 부분이 이 수도자의 길을 고민했던 한 청년에 대한 얘긴데요. 신부님, 이 청년에게서 특별히 빛났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수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는데 그 책에 그 글에도 나오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제 수녀회에 입회해서 생활하면서 뭔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은 또 몇 년간 생활하다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서는 다시 또 뭐 다른 그런 수도회에 수녀회에 입회하려고 계속 이렇게 애를 쓰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입회하기 직전에 꼭 본인이 주저해서 그게 입회를 못했어요. 여러 번 저를 만나는 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답답했죠. 왜 그 문 앞까지 갔고 문이 열렸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번 반복되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에 야단도 많이 쳤습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느냐, 용기를 내야지. 막 어느 날 그렇게 다그치던 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저는 혼자잖아요 라고 하는데 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족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친구의 불안함, 두려움, 외로움이 있을 텐데 내가 이 청년을 몇 년간 이렇게 함께 지켜봤다고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뭐 딴에는 용기를 주겠다고 다그쳤던 것이 너무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그 청년은 어떤 마음일까 그 생각을 한참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 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예. 사실 신부님도 젊은 시절에 이렇게 수도 성소로 고민하셨던 같은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신부님은 청년 시절이 어떠셨나요? 하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수험생이 뭐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그때는 아우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냉소적이고 아주 시니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누구 걸리기만 걸려봐라 막 이런 마음으로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대학을 가고 나서는 좀 그런 수험생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공부는 뒷전이고 열심히 놀았어요. 0점대였으니까 학점이. 예, 제가 요즘 만나는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내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이 1점 몇이었다 이러면은
깜짝 놀라는 그런 학점이 실제 존재하냐는 표정으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 코를 꿰서 26살에 제가 수도원에 입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보통의 청년들과는. 그래도 그때도 여전히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래서 20대 전반기와 후반기가 좀 다른데요. 전반기 때는 그냥 여타의 평범한 청년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민하는 내용이나 뭐 생활하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더 거룩하지도 않았고요. 예. 네, 하림 씨도 청년 시절에 대한 얘기 네.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게 가장 어렵고 불안하고 그랬었나요? 저는 이제 20대부터 그냥 음악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가수 데뷔를 꿈꾸고 살았죠. 근데 앨범을 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음악이 있고 음악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악 산업 엄청 거대하고 지금같이 막 K-팝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려진다고 해서 성공한 가수는 아니었죠. 음악을 사실 주체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20대 때 누가 뭘 주체적으로 하나요? 그래서 하다가 앨범을 내고 나서 뭔가 노래하는 게 행복하지 않다. 잘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작정 여행을 간다고 다 될 거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가진 돈을 털어서 여행을 가기 시작했고 여행에서 즐겁게 음악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하는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를 깨달았죠. 음악은 사람들과 즐기려고 해야 되는데 나의 성공을 위해 음악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저기 홍대 앞에 거리에서 길에서 연주를 시작해서 버스킹을 연주를 여행하면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공연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옛날 노래가 다시 또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돈도 벌게 되고 음악적으로 뭐 성공한 가수다 이런 소리도 듣게 됐는데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청년 시절에 실패한 일입니다. 그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노래하자 뭐 이런 마음이 그때 청년기에 실패한 일로 저는 깨닫게 됐고 그래서 감사하죠. 실패가 오히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 분이 다 잘 돼서 앉아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힘들었죠. 어려움을 이겨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건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어요. 성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뭐 원망도 투정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지지해 주던 사람들 뭐 그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의 지인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러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좀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혼자 떠났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가족들은 제가 여행 가는데 어딜 또 가냐, 왜 가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고 그리고 여행이라고 해서 또 제가 어떻게 좋은 휴가를 즐긴 건 아니고 아주 싼 도미토리 숙소에서 그냥 배낭여행을 한번 나가면 2달 정도씩 뭐 그랬는데 소중한 건 다 내가 살던 데 있는데 라는 생각을 불현듯 깨닫고 집에 전화 한 통 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아마 방랑의 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시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나 친구나 주위의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신부님은 또 산티아고로 자꾸 훌쩍 떠나시더라고요. 네, 일단 가기 전에는 저도 가고 싶었던 걸어보고 싶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과 갈 수 있게 됐을 때 굉장히 기뻤고요. 사실은 제가 사심을 채운 거죠. 청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청년들과 함께 간 건데, 걸으면서 사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마음도 힘듭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또 굉장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오랜만에 3년 전에 두 번째로 갔다 왔던 그 산티아고 길을, 또 그 청년들과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힘든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좋은 것만 기억나더라고요. 그렇게 좀 낯선 곳으로 잠깐이라도 떠나보는 것, 또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걸은 이 경험이 청년들이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그 처음 걸을 때는 이렇게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항상 각자의 바닥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또 뭐 정신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각자의 바닥을 보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여럿이 함께 걷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또 투닥투닥거리게 돼요. 뭐 싸운다기보다는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은 공동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사회니까 그것들을 이제 견뎌내는 힘들, 그다음에 때로는 거기서도 일탈을 합니다. 뭐 큰 무슨 나쁜 일탈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작은 사회인 거죠. 복작복작거리면서. 그래서 당시에는 또 많이 힘들어해요, 모두가. 그런데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정리가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굉장히 그 행복감, 그 기쁨 같은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힘이 되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었다라는 것이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하림님께서 실패를 해서 너무 좋았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너무나 빨리 벗어던지고 싶은 그런 것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다들 체험하는 것 같아요. 네. 책을 보면은 신부님의 글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글이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밥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길을 걷고, 그런 함께 한다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부님 맞나요? 함께 한다는 게 가장. 네, 아까 또 읽어주셨던 대목도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함께 가자. 그 두려움을 맞닥뜨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 오신 오늘 우리 많은 신자분들께서도 주위의 분들, 또 우리 혹시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그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든든한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림 씨도 혹시 네. 청년들과의 연대, 함께함에 공감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 마음이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거기 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골짜기에서 무언가를 찾는 모험가처럼 두려움 없이 아무 걱정도 없이 좋은 사람들만 믿고 따라가. 저는 그때 당시 해답을 좋은 사람들이라고 내렸어요. 사실 이미 고민은 있고 문제는 있는데 이거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좋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또 연대하려는 그런 기질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좋은 사람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라. 그러면 다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노래로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을 깊게 해서 그런지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대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네. 네. 네, 실례지만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신 거예요? 예. 맞아요. 소울메이트 같은데 생각이 너무 비슷하신 것 같은데 본인들도 느끼시나요? 이제 나이만 확인하면 형 동생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는 거에서 벌써 네. 수근수근을 통했죠. 네, 일단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하여튼 마음에 드네요. 네. 네, 끝으로 이제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삶이라는 요리에 꼭 필요한 조미료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사실 아까는 인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질문을 해주시니까 사랑이라고 바뀌네요. 꼭 필요한 조미료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요. 네. 저는 사실 하나 찍어서 얘기하기 어렵네요. 어려운데 지금 조금 아까 신부님 말씀을 듣고 떠오른 생각이 좀 있어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은 다 다르잖아요. 우린 나이 드는 사람이고 청년들은 어린 사람이고 또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다 각자 나이대의 시간을 살아왔는데 굉장히 큰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세상을 왕성하게 살아갈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열정과 뭔가 호기심과 그래도 앞으로 욕망과 모든 것들로 지금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류애가 사라지면 그게 이제 그분들이 여기 가는 거거든요. 문간 여기 식당에 가서 인류애를 채우러 인류애 채워서 다시 나오면 또 살아가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배워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조미료가 필요하다면 청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청년이 누가 있나 우리 제자들 그리고 우리 처제랑 자주 만나야겠다 밥도 사주고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주변에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되도록이면 꼰대가 되지 않도록 애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한 게 두 분의 답변을 하시면 또 청년 사랑이에요. 오늘의 주제와도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랑, 청년 네. 사랑. 네. 굉장히 네.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작가 슈테판 스파이크는요, 역사나 개인 모두에게 별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1시간 아니면 단 1분 만에 인생에 바뀌는 찰나의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순간 앞에선 청춘들에게 신부님이 책에서 전하셨듯이 혹여 그 선택이 뜻밖의 황량한 길로 이끌더라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신만의 빛을 따라 걷기를 저 역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희망 살기라는 주제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레시피로 희망을 맛있게 요리하면서 살아갈 그런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가수 하림 씨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흐르는 시간들을 이렇게 걷고 또 걷다 보면 알 수 있을까 파도처럼 떠밀려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까. 어쩌면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서 기억이 아닌 내 가슴 속에 간직해야만 하는 걸. 이제야 나는 알 것 같아 이토록 눈부신 선물 같은 나의 오늘을. 모두 꿈이었을까. 지나온 시간들은 나 혼자 두고 다들 먼 곳으로 사라진 걸까. 지우고 싶지 않은 소중한 그 얼굴도 또 그때처럼 다시 볼 수 있을까.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도 저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빛나고 있는 걸. 이제야 나는 알 것 같아 이토록 눈부신 이 선물 같은 오늘을. 이 선물 같은 청년들. 이 선물 같은 가을과 이 선물 같은 시간들. 이 선물 같은